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리학의 천호산입니다. 천호산맹리학 심화반.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정무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무정, 글자 그대로 유정은 정이 있는 것이고 무정은 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도 정이 있는 사람은 다정하게 지내면서 상당히 근접한 그런 행동을 하고 또한 근접하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정이 없는 무정한 사람은 자주 만날 이유도 없고 사실은 상당히 만나기가 좀 힘이 들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그러면 사주에서는 유정, 무정, 사주에서의 유정하고 무정한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반 제7강 유정무정. 자, 유정무정이 무엇이냐? 그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정이란 서로 정이 통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무정이란 서로 정이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람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정한 사람이 있고 무정한 사람이 있습니다. 유정에 치면 서로 좋아하고 근접하게 되는데 서로 싫어하게 되면은 무너지는 법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유정, 무정의 법칙이 있다. 유정, 무정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주가 그래서 좋으려면,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려면 용신이 완강해야 하고 또 용신이 일주와 근접해 있을수록 그 작용력이 강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일간과 용신이 서로 가까이 있는 것을 유정이라고 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무정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가 유정이면 사주가 정이 있으면 일간의 정신이 왕성해져서 아주 기격이 된다. 그런 점입니다. 세 번째로요. 일간과 용신이 근접해 있지 않더라도 서로 유정인 경우가 있습니다. 즉 용신이 일간과 원격대가 있더라도 한 칸을 건너서 말이죠. 원격대가 있더라도 타육신이 용신과 합이 돼가지고 그 육신도 용신으로 변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에 희신이 없고 한신 및 기신만 있는 경우에 한신과 기신이 합을 해가지고 희신으로 변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잘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합을 해가지고 변하는 노행, 합을 했기는 했는데 다른 노행으로 변했는지 안 변했는지 이것도 확실히 알아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합만 했다고 무조건 합을 해가지고 변한 노행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면 큰일 납니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예컨대 사주의 용신이 병화라고 보고 특정 사주의 용신이 병화입니다. 그래서 이 병화는 시간에 있다고 보고 월간에 임수가 있고 연간에 정화가 있다고 봤을 때에 자, 이 임수는 병화를 극합니다. 수극화. 그런데 화가 연간에 정화가 월간에 있는 임수하고 딱 합을 합니다. 정림합으로. 이렇게 되면서 합을 해가지고 목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목으로. 정림은 목이죠. 정림, 합화, 목.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으로 변하게 되면은 시간에 있는 그 병화를 목생화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사주 자체에서 용신을 도우는 그야말로 이것이 유정한 그런 경우죠. 자, 넘어갑니다. 그 다섯 번째 보겠습니다. 또 일간의 용신이 경금일 수가 있습니다. 일간의 용신이 경금인데 10간 중에는 어느 것이든 간에 용신이 되겠죠. 자, 그래서 경금이 용신이라고 보고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경금이 용신인데 이것이 연간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일간이 나오다 그러면 한 칸 건너서 연간에 이 경금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월간에 있는 을목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을간에 있는 을목이 서로 합을 해가지고, 을경은 합이죠. 합을 해가지고 금으로 변하게 되면 일간에게 아주 가깝게 당겨오는 그런 경우가 되죠. 합을 해고 금으로 변했으니까 영간이나 월간이나 같이 뭉쳐서 가까이 있는 그러한 경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도 역시 유정한 경우다. 그런 얘기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간의 용신이 여러분요, 병화인데 이것이 사주에 없습니다. 일간의 용신의 병화를 꼭 써야 되겠는데 사주를 보아하니 용신이 없어요. 자, 그런데 개수가 있고 무토가 있는 경우에, 이런 경우에는 무게가 합을 해가지고 합화화로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로 변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용신이 되는 경우. 자, 이런 경우가 역시 유정한 경우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또 일간의 용신이 금인데 저 연지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연지에 유금이 있는데 월지에 사화가 있게 되게 되면은 서로 삼합을 해가지고 그 화는 금으로 변하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유금이 월지까지 따라오면서 월지로 진유합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유금 자체가 월지에 있는 그런 그와 같이 되기 때문에 일간에서 볼 때에 연지에 있는 것보다 월지에 있는 것이 훨씬 가까이 왔죠. 그렇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역시 유정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두 번째로 유정무정의 예시입니다. 유정무정 예시를 들어가면서, 자, 실제 사주를 보고 예시를 들어가면서 과연 어떻게 진행된 것이 유정하고 어떤 경우가 무정한지 이런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주는 정유의 갑진의 무술의 무호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이 사주를 딱 보고 그냥 최소 10초 내에 사주가 신강인가 신약인가 이것이 눈에 들어와야 돼요, 사실은. 그러나 이걸 갖다가 아무리 봐도 이게 신강인지 신약인지 알 수 없는 그런 경우가 상당히 있긴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이게 있는데, 전체적으로 모든 자료를 총동원 해가지고 내가 아는 그 범위 내에서 총동원 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내가 볼 때는 신왕 이렇게 봤다면 내가 볼 때는 신왕으로 봤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신왕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똑같은 사주를 놓고도 다른 사람이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뒤로 하고 이 사주를 먼저 보겠습니다. 정유의 갑진의 무술의 무호 이렇게 생겼는데 이 얼른 봐도 그냥 그 신왕이죠. 전체적으로 팔자 중에 이 육자가 일간 무토를 서로 위해서 뭉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하토가 중종해가지고 이것이 신강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답은 간단한 겁니다. 자, 신왕하니까 신강은 인성이 많아서 신왕이 된 것이 신강이르고 신왕은 비급이 많아서 왕하게 된 것을 신왕 이렇게 부른다 라고 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강이든 신왕이든 이것을 나중에 용신법을 찾을 때는 상당히 중요한 그런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일단은 여기서 유정무정을 공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자, 신왕 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억제하든지 설기하라며. 그렇습니다. 자, 억제하는 건 내가 하고 싶어. 평관. 관을 좋아하니까 평관하고 싶는데 여기서 목극토 하는 것은 이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죠. 목극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체가 목극토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왜냐? 이 화를 보고 생하게끔 되어가 있습니다. 이 간목은 목이다 보니까 이 화를 생하는 능력도 있고 목으로 이 화를 생하고자 하는 탐생하는 바로 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극하지 아니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뭐냐? 설기하는 거를 빼야 되겠네.
연지에 있는 유금이 이것이 막바로 용신이 되는 겁니다. 간목은 자격이 이미 멀어졌고 이것이 유금이 설계하는 용신이다. 그러면 상간용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멀리 있다 이겁니다. 그럼 이것이 절묘하게도 진유 이렇게 합을 합니다. 진유 합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술은 도착하냐 치술충하는 거 아니냐. 이것은 오술하고 적의 오행으로 가기 때문에 이 술이 이 전토를 서로 상호 충아니한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진유합을 하기 때문에 진유합은 금이죠. 그러면 연재에 있는 금이 요렇게 땡겨와 가지고 일관하고 가까이 와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지에 있던 멀리 있던 금이 월지까지 왔으니 이것이 유정한 것이다. 유정한 사주가 되었다.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을 보게 되면요, 초년의 계묘 이민운입니다. 계묘 이민운에 이것이 어찌 보게 되면은 관성이 왕한 그러한 운이 돼 가지고 어떻게 공명을 이룰 수 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좋은 운이 아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게 되면 이 간목은 이미 용신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운이 와서 간목이 이렇게 수가 간목을 도우고 지지에 인묘가 불의를 막으면 이 간목으로서 목격도 할 수 있는 거 아이가?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올시다. 한번 용신이 정해지게 되면은 그것은 죽을 때까지도 용신은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때는 상당히 나름대로 고생을 많이 한 그러한 경우가 되고 신축운이 들어와가지고 이때에 유축금을 금구하게 되면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것이 신축에 유축금하면서 전부가 이 금이죠. 이러면서 사로에 올랐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후에 경자 무술훈 이 경우에 상당히 이제 높은 배설을 묘사했으면은 장간격에 해당하는 그러한 배설까지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이 출세를 한 그러한 사주죠. 운의 흐름이 도와줬고 그 이전에 또한 사주의 판에서 유정했기 때문에 또 운의 흐름이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두 번째 사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 그 두 번째, 이 사주는 정유생입니다. 정유의 을사의 정축의 벼고 이렇게 생겼는데요. 얼른 봐도 정화가 사울에 천간에 을목 정화 그리고 병화 시가 오시다 보니까 병호시 전체적으로 전부 다 이것이 화로 이루어진 그러한 사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화로.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연지에 유금이 용신이 되는 겁니다. 화가 너무 많으니까 그러면 이런 을목 같은 거는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자체로 왕한데 을목까지 더해가지고 이 정화가 엄청나게 강왕하게 되었다.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금을 땡기고 싶은데 천만다행으로 이렇게 사유축하고 삼합을 합니다. 사유축 삼합을 하니까 이 유금이 이렇게 통째로 여기까지 나의 일지까지 땡겨져 온 그런 경우와 같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해가 갑니까 여러분? 그래서 유정해졌다. 유정하게 되었는데 그야말로 금상에 처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일지에 축토가 있다 보니까 이것이 막바로 화에서 화생토 토생금으로 이렇게 상생하는 그런 구조가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사주가 되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등가를 하고 간도에 올라가지고 명리쌍전했다. 아주 일생이 좋은 사주 구조로 지금 이어졌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마만큼 유정한 것이 이렇게도 사주도 보게 되면은 합을 하는 것은 이것이 다정다감한 것이죠. 척은 멀리 하는 겁니다만은. 그래서 합을 했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고 이럴 때에 결정적으로 이럴 경우에 합을 해서 좋은 것이지만 합을 해가지고 아주 안 좋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상당수 있죠. 그렇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다음 시간으로 계속해서 신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